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2년 새 10조 원이 불어난 투자처가 있습니다. ETF 시장인데요. 이제는 순자산 45조 원대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몰리고 있는 ETF로 투자의 지평 넓혀보시는 건 어떨까요? 메이크의 강흥보 대표와 함께 찾아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증시 방향성부터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은 다우가 처음으로 28,000선을 돌파했고 3대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정 없이 제동이 걸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판단도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의 대장 다우 지수가 중국 증시와는 완전히 반대로,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의 승자는 다우 지수의 미국 증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차트상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대장 다우지수가 28,000포인트도 저도 주식 투자 공부를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증시 라인인데요. 일단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확 부러지는 구간은 지금 파동에서는 좀 나오지는 힘든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더 추세적으로 위쪽으로 쭉쭉 치고 올라가는 것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우지수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해종합증시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종합증시는 3,000포인트를 저항선으로 해서 다시 2,900선까지 내려갈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희 국내 증시와 상관관계 지수가 되게 상당히 높은 다우지수보다 좀 높은데 중국 상해종합증시가 지금 2,900포인트에서 2,884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우지수의 상승보다는 중국의 하락에 국내 증시의 하락 쪽으로 무게를 좀 뒀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증권, 금융투자 수급이 강력하게 만기 날과 만기 후에 바로 들어오면서 지수를 2,160포인트까지 올리는 흐름까지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2,900선에서 다시 3,000포인트를 살리기보다는 지수 라인으로 2,950선까지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그 모습에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국 상해종합 증시는 2,950포인트 전후에서 N자 패턴으로 다시 2,800포인트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글로벌 에너지로 계속해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시그널 좀 읽어주세요. 네, 글로벌 에너지지표 화면상 같이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에너지 지표를 처음 소개를 해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8포인트 이상에서는 과매도권으로 하락적으로 무게를 볼 수가 있고요. 3포인트 이하권에서는 단기적인 매수 파동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을 하면서 에너지 지표가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다가 13주차까지는 원활하게 여러분들께 시장 방향성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좀 집어드렸는데 저번 주에 방송한 이후에 눌림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고 오버슈팅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따가 제가 코스피 지수 라인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지표 지금 보시면 6.4포인트인데 여기서 상해 종합 증시와 다우지수의 급등과 중국 증시의 조정이 합쳐지면서 에너지 점수 포인트는 5포인트에서 8포인트 이하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9.8까지 올라가는 에너지는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할 뿐입니다. 단 여기 구간에서 6.4에서 9.8까지 사이까지 갔다가 에너지가 꺾이는 자리, 좀 저희 방송을 좀 늦게 보셨거나 비중 관리 또 개인적인 판단에서 비중을 100% 인버스를 아직 배팅 안 하셨다면 저 글로벌 에너지 지표가 꺾이는 그 시점에 강하게 인버스 ETF에 공략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 흐름 좀 다시 짚어드리자면 분수령이 됐었던 옵션 만기일은 상승 마감지였고요. 그 다음날 추가로 조금 더 끌어올리면서 또 역시나 상승 마감지였다. 오늘 반락하는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급이 눈에 띄는데요. 금융투자에 예상치 못했던 등판이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보통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고급 팁을 좀 드리자면 증시가 상승하는 초입에서는요, 외국인이 시장을 상승을 위로 올립니다. 그 다음이 기관인데요. 기관에서는 자산운용사도 있고 금융투자, 증권사의 포지션이 있는데 보통 중간에서 마지막 휘날레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관이 시장을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개인 투자자가 기관의 물량을 받으면서 외국인의 물량을 다 받으면서 증시가 고점 신호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과정에서는 증권과 그리고 자산운용사에서 들어오는 수급, 기관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으면서 시장이 좀 급락할 수가 있을 텐데요. 코스피 지수 좀 보면서 오늘 좀 디테일하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11월 8일 날 고점 2155포인트와 그리고 11월 6일 고점 2156포인트, 이 쌍봉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쌍봉 구간을 오늘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2152포인트를 가면서 밑으로 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물 지수로는 그걸 강하게 내려가는 모습이 안 나와서 만약에 선물 지수까지 11월 8일과 11월 6일 자리까지 확 밀어버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2165포인트와 오버슈팅 2110이 코스피 지수의 중장기 고점 자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2152포인트까지 오늘 내려왔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가 강보합선에서 약보합선 좀 흔들리다가 좀 눌림 파동에 야간 선물 지수가 1포인트에서 2포인트 사이권으로만 내려온다면 지수는 이번 주 중에 2130선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들께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인버스 선물 레버리지 ETF를 공략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이 많고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좀 여유 자금이 아니라 좀 많이 레버리지를 쓰신 분들은 2130 구간에서는 비중을 30%에서 50% 정도 줄여줘서 일부 손절을 하시거나 마지막 2130 라인에서 비중을 과감하게 들어가셨던 부분을 다시 거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2130 갔다가 다시 반등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2130짜리에서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버릴 때 그때 다시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에너지 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에너지 지표를 보면서 저도 요번에 반성을 좀 했는데요. 미리 코스피 에너지 지표는 보시면은 저점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 날 2.4, 2.9 파동을 보여주고 3포인트 이하권에서 강하게 제가 여러분들 저번 주 방송 모니터링을 하면서 3포인트 이하권이 오면서 단기적인 매수 자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했는데 생각했었던 것보다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에너지 지표는 9.1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다시 8.4까지 내려오는 거는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패턴상 9.1을 찍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위쪽에서 횡보하는 패턴이 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의 고점 패턴을 만들어야 그다음에 큰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70 안착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도 보합권에서 흐름을 형성하고 있고 이게 언제쯤 670을 넘어서 680까지 한번 갈 수 있을까요? 네, 코스닥 지수는 지금 이따가 에너지를 아마 보실 텐데요. 바닥권에서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코스닥 증시도 이틀 동안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코스닥에 대해서 인버스를 공략하자는 팁을 드렸을 때가 11월 초 라인이었습니다. 이 고점 부근이었는데요.
그때 인버스가 수익을 2, 3% 수익을 나고 있었는데 제가 수익 청산에 대한 메시지를 너튜브라든가 머니투데이에서 힌트를 드리지 않고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한 650포인트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그 시황과는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이번 주에 650을 노크를 하면 여러분들 코스닥 인버스 들고 계신 분들은 정리를 좀 하셨다가 다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670 라인을 다시 살렸을 때 그때 쌍봉 패턴에서 다시 인버스를 공략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표를 좀 미리 살펴봤더니 이 지수보다 지표가 조금 더 올라간 모습 보이던데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에너지 지표 같이 보시면서 앵커님에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에너지 지표를 보시면 8.3포인트가 그전 고점이었는데요. 지금 7.1포인트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0.1% 정도의 코스닥 상승이 좀 있는데 코스닥 150 차트 흐름은 또 다릅니다. 아마도 7.1포인트에서 또 제가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자면 오늘 7.1에서 5포인트 아래권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7.1에서 큰 에너지가 밑으로 빠지진 않고 그냥 강보합선에서 에너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팁을 드리자면 오늘 저녁 때 좀 디테일하게 너튜브에서 여러분들 에너지 지표를 어떻게 보고 하는지 제가 분석을 좀 오늘 공개할 예정인데요. 코스닥 에너지 지표가 확 꺾일 때 그러니까 즉 670포인트를 다시 공략을 하고 에너지 지표가 꺾일 때 코스닥 인버스 ETF는 공략하시면 또 단기적으로 은행금리 2년치의 수익은 좀 확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을 이렇게 내다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수 구간대별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대응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기막힌 ETF로 이어갈게요. 오늘은 어떤 기막힌 ETF 들고 오셨을까요? 대표님 알려주세요. 네, 오늘도 저번 3주 전부터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코덱스 200 선물 곱하기 2배수 인버스 ETF를 들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평균 단가가 머니투데이 방송 통해서 언급을 드렸던 평균 단가가 보통 6,900원대 라인인데요. 6,920원, 30원 라인까지 가다가 쌍봉에서 6,600원을 이탈하는 흐름까지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머니투데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저희들이 코덱스 200 선물 차트를 제가 길게 봤을 때 저희들이 8,000원 라인에서 인버스를 공략한 것이 아니라 6,000원 후반대 인버스 라인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돌려서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께서 지금 진입한 자리는 발바닥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릎도 아니고요. 발목 정도 수준에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 마이너스 3%, 5%를 갖고 계시고 좀 먼저 선행해서 들어가신 분들 어차피 강 대표 시황을 12주 동안 보니까 상당히 실력 있고 시황이 적중률이 높았던 것 같은데 난 먼저 들어갈래 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지만 7,100원, 7,200원을 살리고 다시 7,000원 테스트가 있는 이후에 다시 7,400원, 500원, 그 후에 8,000원, 9,000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10,000원까지도 길게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또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도 있는데요. 많은 ETF를 포트폴리오상 인버스를 들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부정적으로만 주가 하락하는데 어떻게 배팅하냐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금융상품의 특성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TF 그리고 뭐 원유 선물 인버스 ETF도 있고요. 그런 인버스 하방, 주가가 하방하는데 하방으로 내려갈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대체 투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지금
이 방송을 트신 분들이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셔도 되고 나는 좀 묻어놓고 어차피 인버스가 올라간다고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되셨다면 과감하게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 시장 변동성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유자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구간인 거죠? 네, 시간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참 조심스러운데요. 네. 12월 중순, 그러니까 12월 10일에서부터 20일 사이면은 목표치 한 대로 7,4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런 시황관이 좀 달라진다면 냉정하게 제가 쪽팔림을 무릅쓰고 자존심 내려놓고 현실적인 시황과 리딩을 여러분들께 드린다는 거 꼭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치 7,100원에서 7,200원 비중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단기 가격 그리고 후에는 10,0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변화되는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 체크 원하시면 매주 월요일 고정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도 끝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방향성을 좌우하고 있는 반도체 대장주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신고가 기록한 흐름 다음에 또 반락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구간인 거죠? 네, 삼성전자 저한테 주실 수 있는 시간이 한 2분 정도 되시나요? 네, 2분입니다. 네, 월봉을 차트를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57,520원이 그전에 고점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월봉의 막내 에너지를 보시면 외봉보다는 위쪽에 과열권으로 에너지가 돌아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둘째형이 지금 상승 초입에 올라간 모습이 보이실 거고요. 자, 주봉상 보시면 외봉을 만들었고 지금 쌍봉 흐름을 만들었고 둘째형도 지금 외봉에서 쌍봉 에너지가 강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과 주봉 에너지를 봤을 때는 여기서 삼성전자가 아주 강하게 부러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일봉 단기 증시로 흐름을 보면은 파동이 이제는 조정, 그러니까 눌린 자리에 이제 오지 않을까. 그래서 52,500원 선이 1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차 라인이 49,000 라인이고 세 번째 라인이 47,500원 라인입니다. 이 2평 각 마디가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저 마디가 자리로 가고 다시 47,000원대 되면 다시 삼성전자는 또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자체적인 패턴을 하방으로 내려가는 패턴을 좀 긴 호흡을 하면서 12월 말 1월 중순 되면서 삼성전자는 크게 부러지는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 초까지 삼성전자 하락 가능성을 말씀해 주신 거 맞죠? 네, 삼성전자는 여기서 55,000원, 오버슈팅도 열어놓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위쪽으로는 짧게, 아래로는 길게 이런 포지션이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매수 타이밍까지 한번 삼성전자 부탁드려 보고요. 시장 전망과 함께 그에 맞는 기막힌 ETF까지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메이크의 강은보 대표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개미탈출 프로젝트 W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